옛날 옛적에 세 딸을 둔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막내 딸은 미녀라고 불렀습니다. 자매들은 그녀가 모두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도시로 가서 딸들에게 선물로 무엇을 가져갈지 물었습니다. 언니들은 귀중한 드레스와 장식품을 원했고 어린 언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홍 장미를 원했습니다. 상인은 사려 깊었지만 그런 꽃을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치십시오. 아버지는 장녀들을 위한 선물을 빨리 찾았지만 막내에게는 선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인이 만난 장미 한 송이는 이전 장미보다 더 아름다웠다. 그가 어디를 보든 그리고 길은 그를 울창한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매우 어둡고 추웠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불빛이 나타났다. 다가가자 상인은 금과 다이아몬드로 된 거대한 고대성을 보았습니다. 문으로 들어가 보석이 가득한 홀에 들어갔다. 그는 홀 중앙에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 접시가 없고 모든 접시가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은 비어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인은 주인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1시간,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인은 저항할 수 없었고 테이블에 앉았다. 뱃속에서 먹은 노인은 길을 쳤다. 골목을 따라 운전하던 상인은 전례 없는 아름다움의 장미 덤불을 보고 막내딸의 요청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운전하여 가장 아름다운 장미를 골랐습니다. 동시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포효가 있었고 마치 짐승이나 사람이 아닌 상인 앞에서 땅에서 나온 것처럼 솟아오르지만 일종의 괴물, 끔찍하고 상인이 주인의 환대에 감사하는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골라서 너무 화가 났다. 그 노인은 무서워서 죽이지 않는 한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범죄로 인해 야수는 딸 중 하나와 결혼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서 스스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으면 상인이 죽습니다. 노인은 슬퍼하고 집에 가서 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사나운 짐승을 위해 그들 중 누구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을 타고 집으로 갔다. 아이들을 만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자신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니들은 어린 딸에게 덤벼들었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형편없는 꽃을 주문했고 이제 아버지는 그의 목숨을 지불해야 한다. 미녀는 아버지 대신 기꺼이 짐승에게 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뷰티가 길을 떠났습니다. 말은 재빨리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홀에 들어서 그녀는 훌륭한 와인과 음식이 있는 테이블을 발견했습니다. 미녀는 야수가 그녀를 먹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여 먹이를 줍니다. 그녀가 저녁을 먹자마자 포효가 있었고 마치 땅속에서처럼 끔찍하고 털이 많은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수는 자신이 자유의지로 여기에 왔기 때문에 그녀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뷰티에게 말했다. 그래서 괴물도 그녀에게 친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로 야수는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뷰티는 산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 중 하나에 들어서 그녀는 테이블의 아름다움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라는 비문을 보았다. 소녀는 결국 괴물이 친절하고 아마도 그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야수는 아름다움을 아주 잘 대했고 그녀의 모든 욕망을 성취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녀는 아버지가 아프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야수에게 그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괴물은 그녀가 자유롭고 원할 때마다 돌아올 수 있다고 대답했다. 다음 날 뷰티는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갔다. 그는 딸이 안전하고 건전한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녀의 자매들은 달려와 그녀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심지어 여왕처럼 옷을 입는 것을 보았다.
일주일 후 뷰티는 비스트가 잔디밭에 누워 죽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의 잠에서 깨어 급히 돌아와 그를 치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녀 가성에 다가갔을 때 그녀는 풀 위에서 생명이 없는 야수의 시체를 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동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름다움은 그에게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순간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며 성 전체가 밝은 빛으로 비춰졌고 음악이 어디서나 연주되었습니다. 괴물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가장 매력적인 왕자가 잔디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뷰티에게의 사악한 요정이 자신을 매혹시키고 어린 아름다운 소녀가 그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기를 원할 때까지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그에게 손을 주었고 그들은 성으로 갔다. 이튿날 미녀와 왕자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마음이 사악한 주문을 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옛날 옛적에 어린 소녀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하이디였습니다. 하이디의 부모는 죽었고 디트 이모가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그 소녀를 할아버지에게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는 산속의 작은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다른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한동안 할아버지와 함께 소녀를 떠나야 했습니다. 아투스의 할아버지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혼자 사는데 익숙합니다. 따라서 그는 손녀에게 매우 만족했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노인은 그녀를 위해 다락방에 작은 방을 마련했습니다. 하이디는 첫눈에 할아버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산에서의 멋진 삶이 그녀를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도착 다음 날 하이디는 할아버지의 거대한 개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모든 자유시간을 그와 함께 보냈습니다. 어느 날 언덕에서 개를 걷다가 초원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베드로 목자를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친구가 되었고 피터는 하이디를 데리고 산에서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장난치는 하이디는 정말 행복하다고 느꼈다. 동시에 그녀는 할아버지를 결코 잊지 않았으며 모든 일에서 그녀는 집 주변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빵을 굽는 것입니다. 하이디는 그것을 피터의 엄마에게 가져왔고 그녀는 차례로 소녀에게 신선한 염소 우유를 주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피터는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디는 학교에 가기에는 아직 너무 어렸다. 따라서 디트 이모는 소녀를 도시로 데려가 퇴근 후 집에서 가르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아투스의 할아버지는 매우 화가 났지만 여전히 손녀가 읽고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손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이디도 매우 화가 났지만 이모는 곧 산으로 그녀를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시에 도착한 이모는 소녀를 크고 아름다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하이디는 클라라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겪은 사고로 인해 걸을 수 없었고 의자에서 움직였습니다. 앤티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클레러와 함께하기 위해 하이디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소녀들은 잘 지내고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클라라는 하이디가 읽고 쓰는 법을 배우도록 도왔습니다. 새로운 장소에 익숙해진 소녀는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는 그녀에게 매우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이디는 산과 할아버지를 정말 그리워했습니다. 그녀는 꿈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황금 세장에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식사를 중단했습니다. 디트 이모는 조카가 슬퍼하는 이유를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할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클라라는 하이디가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모는 클라라가 내년에 하이디를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1년 후 클라라는 하이디에 왔습니다. 그녀는 피터를 만났고 아이들은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많이 걸었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자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피터는 하이디가 다시 클라라와 함께 도시를 떠날 것이라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클라라의 휠체어를 절벽에서 던졌습니다. 그는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휠체어가 없었고 신선한 산 공기 덕분에 클라라는 훨씬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전혀 걸을 수 있었습니다. 디트 이모는 그녀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행동을 매우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그는 클라라의 휠체어를 절벽에서 던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물론 소녀들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한 우정은 평생 보존되었습니다.